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뵀었고요. 지금 한 2차례 정도 상담을 진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번은 대면 상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은 이미 드린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한 지 작년 아마 9월쯤 수술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한 7월이니까 거의 한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술 후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불만인 사항들이 사실은 수술 방법이 만들어내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혹자는 그거를 수술의 좋은 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그게 싫은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의사들마다 생각들이 다를 수 있고 또 추구하는 미의 기준도 다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그런 경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 부분은 뭐 뼈 수술을 하시면서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아마 놓치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절골 라인을 2번 만들고서 한번 뼈가 부러지면서 여기 조각을 빼냈을 텐데 아마 수술하신 선생님은 요거를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왜 빼내지 않았을까에 대한 거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반대쪽은 또 빼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위는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수술한 지 한 1년 된 시점을 보면은 체구 쪽 왼쪽은 잘 붙어 있어요. 물론 위쪽에 이렇게 좀 벌어진 부분이 보이고 이쪽 부분이 조금 벌어진 부분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약간 하방 변이가 있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뭐 이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찍었던 CT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다행인 거는 큰 문제 없이 뼈가 더 이상 변이 없이 고정이 돼서 붙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른쪽에 있던 부분, 이런 부분들 비어는 있지만 지금 이 중간 부위, 이런 부위에서 뼈가 붙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뭐 뼈의 유압이나 뭐 불유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 뭐 울퉁불퉁하다, 뭐 이랬던 부분들은 뼈가 흡수되고 또 일부 뼈가 생기고 하면서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덜 울퉁불퉁한 모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45도 모습에서 같이 보시면 지금 이때는 비교적 이런 식으로 턱이 좀 많이 보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이 턱이 많이 흡수가 되면서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됐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보다는 나아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회복은 큰 문제 없이 잘 됐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부 조직에서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또 턱의 중심 라인이 틀어진 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22년 8월 27일 날 찍은 CT인데 지금 이 CT를 보고서 그냥 저희가 수술 전에 하는 분석을 조금 해볼게요.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이런 하악각 사이에 거리를 잰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환자분이 108mm 정도 되셨어요. 그리고 수술 전에 측정한 거를 보면은 남자 평균이 102mm니까 뭐 한 5, 6mm 정도 넓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 그 다음에 광대 부분은 지금 여기가 잘려 있어서 측정이 안 돼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줄어든 모습은 관찰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지금 수술 받으신 병원의 CT는 이때 당시 CT는 아예 아치 쪽은 보이지도 않고 두상은 아예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수치레봤자 2가지, 사각각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굴 길이인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보면 지금 이게 한 126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이 125mm예요.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뭐 크게 길거나 짧지도 않고 사각턱도 뭐 그렇게 많이 발달했다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또 보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귓볼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 뭐 귀가 나오지를 않는 이런 CT이기 때문에 뭐 귓볼 기준으로 이 부분 특히 침샘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턱을 이렇게 괴고 CT를 찍었기 때문에 뭐 코에 뭐 코와 턱에 뭐 돌출 정도, 입의 돌출 정도 이런 것도 판단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CT 촬영 방식. 일전에 이 내용 갖고서 한번 제가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해당 병원에서 CT를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작년에 쓰던 CT처럼 이렇게 아치가 안 나오고 침샘도 안 나오고 두상도 안 나오는 CT에서 지금은 조금은 이렇게 촬영 범위가 넓어진 CT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년 7월 17일 CT로 만약에 저희가 측정을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지금 입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죠. 그런데 지금 전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턱의 돌출 정도, 입의 뭐 돌출 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전진술을 시행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턱이 남자는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1cm도 채 안 되게 남아있죠. 그래서 무리하게 사각턱을 굳이 필요 없는데 자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모르죠. 이건 또 환자분마다 이제 뭐 갸름한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이런 경우 남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입이 이렇게 들어간 환자분에서 턱을 전진술을 하는 거는 조금은 과하다. 그래서 합죽이 느낌이 나고 턱이 뭐 주걱턱 느낌이 나는 이런 턱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는 뭐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렸고 제가 몇 년째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판단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환자분이 남겨주신 사진으로 조금 불만 사항들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환자분이 몇 가지 사진을 남겨주셨는데 그거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이런 사진이에요.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수술 후 50일 정도 경과 때 아랫입술이 말렸었는데 필러 시술을 받았다. 근데 아랫입술 말리는 거는 수술 직후에 뭐 이런 부분들 째고 꼬매고 하는 과정에서 입술이 살짝 안으로 말릴 수는 있지만 6개월 1년 지나면 대부분 이전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술 전이 윗모습인데 이 상태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환자분한테 과연 턱의 전진술이 필요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비율로 보면은 지금 환자분이 입이 들어가 있는 편이고 코도 높은 편인데 이 상태에서 턱을 더 전진시키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전진을 시켰을까라는 의문점은 남아요. 그리고 수술 전에도 보면은 귀밑각이라고 할 만한 게 그닥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기 불룩한 건 침샘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귀밑각이 거의 없는 상태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자에서 왜 사각턱 수술을 더 진행을 해서 이 사각턱 부위, 이런 부위에 함몰을 만들고 이 침샘 때문에 불룩함을 남겼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침샘이 만드는 음영이고 이건 사각턱 자르면서 생긴 증상이고요. 여기 늘어지는 것들, 또 이런 모습들 있죠. 이런 모습들은 이제 턱 끝 전진을 하면서 체부 볼륨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약간의 이런 함몰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는 거는 제가 항상 치부 볼륨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진술은 좀 신중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죠. 그래서 사각턱 수술, 사각턱 귀밑각 자르는 수술이 결코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였던 것 같고 또 턱의 전진도 거의 필요 없는 경우였는데 턱이 전진이 되면서 체부 쪽의 볼륨이 더 사라지면서 볼살은 늘어지고 뭐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제가 말하는 그런 형태의 변형, 늘어짐이 생긴 거고요. 사각턱은 자르면 자를수록 이 부위는 끌려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남는 이거는 사각턱이 남은 게 아니라 침샘이 만들어낸 음영이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침샘과 사각턱 자르면서 생긴 것과 여기 늘어지는 것과 티절골 또는 전진술을 하면서 생긴 이쪽 패임, 이런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거상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조금 뾰족한 좀 옹색한 턱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에게 뼈 재건을 하시고 그 후에 늘어진 게 있다면 그때 재건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진 남겨주신 거, 환자분이 주신 거 보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위 턱 함몰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위가 바로 이 사각턱 자른 부위예요. 이렇게 침샘이 볼록하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각턱만 자르면 여기가 이렇게 훅 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고 하시지만 어찌 보면 수술 전에 사각턱이 있을 때 그나마 안 보이던 게 괜히 사각턱을 자르면서 이 부분이 패인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CT상에서 보이는 그런 침샘 영역을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턱, 사각턱 있는 부위에서 보시면요. 이 음영을 조금 조절해 보면 환자분의 턱에 요게 교근이고요. 요게 교근이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침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음영이 보이는데 그 음영이 여기서 보시는 침샘이에요. 다시 제가 좀 그려보면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침샘이에요. 귀밑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뒤에 크게 있는 환자에서 웬만하면 사각턱 수술은 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환자분과 같은 이런 함몰 변형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사각턱을 조금 만든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고요. 또 이 침샘이 워낙에 큰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큰 분들은 사각턱 수술을 안 하는 게 정답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남겨주신 사진, 이 턱의 중심이 안 맞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술 전에 이 정렬이라는 거를 지금 이 CT를 전부 다 제가 해놨거든요. 작년 8월에 찍은 CT랑 작년 10월, 그 다음에 올해 7월에 찍은 이 CT 3개를 전부 다 정렬을 해놨는데, 지금 정렬을 한 상태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눈 기준으로 저희가 보는 건데요. 눈 기준으로, 눈뼈 아랫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맞추고요. 이 3개 다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고요. 보시면 이렇게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이쪽도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을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얼굴 중심선을 그어보면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치아 중심까지 이렇게 중심선을 그어보면 지금 환자분이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턱이 이쪽으로 턱끝이 살짝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수술 후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부터 중심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이게 얼굴의 중심축이고요. 지금 현재 턱 라인은 이렇게 조금 삐뚤어진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래 찍은 거에서 다시 이렇게 중심선 맞춰보고 턱의 모습을 보면 이만큼 삐뚤어진 게 보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는 거죠. 이건 수술 전에 이런 선을 제가 보조선을 안 그리고 그냥 한번 보시면 이 턱이 그렇게 비대칭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는 왠지 턱이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 모습이 보이고 이쪽으로 삐뚤어 보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거는 수술 전에 CT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알 수는 있는데 제가 하나만 그냥 보조선을 그어보면요. 여기서 그냥 수직선 이렇게 그어볼게요. 사각턱 있는 뼈에서. 그럼 이 폭하고 달라요. 이쪽은 좁고 이쪽은 넓죠. 다시 말하면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여기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여기는 조금 일자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턱은 좀 삐뚤어져 있는데 이 모습에서 자세히 보려면 이 자로 재보면 되는데요. 치아 중심 라인이 얼굴 중심에서는 그럭저럭 맞거든요. 상하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오른쪽까지의 거리를 재보면요. 이쪽은 51mm, 2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반대쪽은 이 치아 중심 라인에서 이 턱 끝까지 요까지 수평선으로 한번 거리를 재보면 56mm 정도 되죠. 이게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턱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는 뜻이고 이쪽 턱이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CT를 보고서 요거를 알고 나서 수술할 때는 환자를 입을 벌린 채로 튜브, 호스를 물고 기관지 삽관을 하기 때문에 물고 있으면 입을 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턱이 이쪽으로 더 벌어져요. 이쪽으로. 그리고 고개는 삐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보이는 거대로 수술하기가 좋은데 그래서 지금 절골 라인이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턱이 더 이쪽으로 치우쳐 보이게 된 겁니다. 이거를 고개를 들어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 지금 보면 턱관절의 사각턱의 끝부분이 이렇게 달라요. 양쪽이. 근데 이거를 수술 전에 판단을 하셨으면 좀 이해하기 좋으셨을 거고 수술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좁고 이 부분은 넓죠. 다시 말하면 약간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갔다가 턱이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다고요. 그래서 이 중심 라인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지금 모습처럼 중심 라인에서 벗어난
이런 삐뚤 턱을 만들게 돼요. 이거는 수술 전에 환자분의 CT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만든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다행인 거는 이런 비대칭,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있던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돼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된 거는 뼈가 일부 흡수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러워졌죠. 이게 수술하고 한 2개월, 한 달 좀 넘었을 때고, 이게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되는 모습인데, 그래도 울퉁불퉁한 모습은 걱정하신 것보다는 많이 적다. 다만 얼굴 중심에 수직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이게 중심선인데 지금 환자분의 턱은 이 상태보다는 더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모습에서도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여기 침샘 불룩한 거, 여기 함몰된 거,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데 찝힌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모습은 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또 하나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이런 부분, 함몰된 부분, 초창기에 보였던 모습인데 매끈하게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작년하고 CT를 비교해 보면 지금 많이 매끈해진 모습이죠. 이때랑은 비교하면 지금 막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그 모습으로 돌려보면 지금 여기는 뭐 없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수술이 잘못됐냐 잘 됐냐 뭐 이런 분쟁으로 간다면 아마도 조금 싸움이 될 거예요. 뭐 수술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수술 내용에서 흠잡을 때라고는 사실 요 부분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의도한 건 아니라 뭐 의사의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중심 라인을 잘못 잡은 거, 이것도 뭐 의사가 일부러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우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CT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수술 전에 환자뼈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종종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대칭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를 탓할 수는 또 없는 문제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침샘이 큰 환자에서 사각턱을 이렇게 자른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수술이긴 하지만 이게 또 분쟁으로 갔을 때는 또 다툼이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또 하나 상방 고정하는 수술, 개인적으로는 되게 반대한다고 제가 수차례 몇 년 동안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함몰이 또 하나가 생기거든요. 지금 남겨주신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지금 수술 전에는 이 볼 밑에 여기만 조금 꺼진 게 있었어요. 이 부분에만 살짝 함몰이 보였었는데 지금 수술하고 좀 나서는 이 부분에 함몰이 더 생기고 여기도 하나 더 생기죠. 여기는 더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더 깊어지고 여기 하나 더 생기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이제 상방 고정에서 피부가 얇은 사람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인데, 해당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뭐 젊음의 상징이다, 볼페임이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놓고서 이거 잘못됐다 뭐 나쁘다 잘 됐다 이렇게 해봤자 뭐 본인의 취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또 턱의 전진을 왜 했느냐, 지금도 주걱턱인데 그렇게 말하면 그래야지 뭐 처짐이 없어진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시잖아요. 턱을 전진하거나 길이를 늘려야 뭐 이쪽 체부 쪽 볼륨이 패이는 걸 막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도 볼페임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를 지금 환자분 케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보이는 걸 안 보인다고 우기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쟁으로 가서 뭐 싸움이 된다 해봤자 각자 얘기가 될 것 같고,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다, 뭐 나는 잘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말싸움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 단 개인적으로는 사각턱 수술이 필요 없었고 턱끝 전진술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시행된 턱끝 전진술과 사각턱 절제술이고, 또 하나 턱끝 전진을 하면서 얼굴의 비대칭을 고려하지 않고 전진을 하면서 축이 틀어져서 턱이 더 삐뚤어 보이는 상황을 만들었고, 또 볼살이 없는 환자에서 볼처짐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턱 광대를 상방 고정하면서 새로운 볼페임과 더 깊은 볼페임을 만든 결과를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긍정적이라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느끼고
해당 원장님께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환자분 통해서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아 진짜 불페임이 이쪽에 생길 수 있고 상방 고정하면 이런 데 패일 수 있고 침샘이 큰 경우에 사각턱 쓸데없이 자르면 안 된다. 또 전진술할 때 얼굴 중심축 잘 맞춰야 된다. 이런 거 개인적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CT를 가지고 있다가 CT를 최근에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조금 경험이 쌓여가면 이런 실수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조금 희생을 하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긴 하지만 그걸 뭐 단죄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제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만사항은 상방고정으로 눈밑광대가 부은 것처럼 튀어나왔다. 이제 상방고정하면서 사실 상방고정을 말하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좀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앞광대라고 말하는 거는 이 부분이고 제가 45도 광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해당 원장님께서는 광대뼈는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앞광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먼센스로는 45도 광대를 본인의 뇌피셜로는 앞광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가 광대뼈 끝인데 그럼 뒷광대가 여기냐는 거죠. 여기는 뒷광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광대뼈의 끝은 여기가 맞죠. 이게 의학적으로 말장난이고 커먼센스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본인 주장을 그냥 배운 의학 지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사실 참 힘들죠. 여기가 광대뼈고 여기는 템포럴 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사진에서 보면 모든 광대뼈, 우리 광대활 주위에는 이렇게 뼈가 융합되는 수처 라인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얘는 템포럴 본이고요. 얘는 자이고마 본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뒷광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 주장대로라면. 근데 우리는 뒷광대를 여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먼 센스와 세부학적인 어떤 의학 지식으로 디베이팅을 하고 말장난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분 CT를 제가 조금 수술 전과 후를 겹쳐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겹쳐서 보면요. 제가 미리 좀 겹쳐놨는데 사각턱이 굳이 잘릴 필요가 없던 상황에서 사각턱이 이만큼이 잘렸고 안 그래도 턱이 많이 나오고 앞턱이 많이 나오고 입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전진을 하면서 이만큼이나 전진이 됐고 그런데 중요한 건 광대는 축소 옆광대 쪽 이쪽은 많이 줄었는데 이쪽 45도 쪽은 뭐 크게 많이 줄지 않았죠. 조금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겹쳐서 보면 되는데 이쪽에 45도 광대 쪽은 줄어든 양은 1, 2mm도 안 돼요. 다만 아래쪽에 있는 광대뼈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여기에 있는 살을 끄집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앞광대가 나온다고 해당 원장님은 주장을 하시는데 커먼센스로는 여기는 앞광대가 아니라 눈 밑에 있는 45도 광대고요. 앞광대는 여기죠. 하지만 해당 원장님께서는 여기가 튀어나오는 게 앞광대가 올라간다. 그래서 골처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해결을 하려면 뭐 광대뼈를 다시 내리거나 이래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상을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나요? 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물론 줄어들겠죠. 하지만 수술 방향 자체가 수술 방법 자체가 여기에 있는 살을 끄집어서 여기다 갖다 놓는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광대가 줄어들려고 광대 수술을 하는데 광대가 오히려 더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생기고 볼페임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광대뼈를 다시 내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중간에 가운데서 뼈를 잘라냈기 때문에 광대뼈를 내리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대 상방 고정하면서 광대가 삭제된 부분의 볼륨이 사라지고 함몰이 생겼고 얼굴에 사선으로 긴 줄이 페어 두 줄이 생겼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사실 이 부분은 환자분처럼 피부가 얇은 분에게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불룩해진 게 이제 광대 수술의 효과고 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줄, 요 사선이 더 하나 생기는 거. 이 미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광대를 상방 내측으로 고정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여기가 불룩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앞광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런 부분이 패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기를 피부적으로, 그러니까 뼈를 그냥 둔 채로 염조직에서 뭐 메꿔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환자분이 바라시는 것처럼 완전히 매끈해지지는 않고요. 특히나 거상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펴지거나 매끈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살이 아주 많이 찌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어쩔 수 없이 좀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턱끝 전진술을 하면서 턱끝이 2.5mm가량 돌출되었는데 느끼기에는 합죽이나 주걱턱처럼 보입니다. 사각턱이 과절제와 비대칭으로 잘렸습니다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칭이 이만큼 있어요. 이거는 비대칭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원장님이 수술을 하셔서 양쪽을 이렇게 자르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각뼈 자체가 이쪽이 약간 형태적으로 보면은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사각턱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르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턱도 중심선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틀어져 있고요. 요거 조금 확대한 거, 겹친 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사각턱이 수술 전하고 얼마나 턱끝이 틀어졌는지가 보이죠. 파란색이 워낙에 있던 턱끝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의 하얀색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턱이 이 방향으로 많이 삐뚤어진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해당 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시던가 아니면 뭐 턱끝을 조금 자르던가 뭐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턱뼈를 자른 상태에서 볼륨이 부족한데 이걸 대칭을 맞추겠다고 여기를 더 자르는 행위는 오히려 더 쥐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을 말씀드렸고요. 재건은 환자분이 조금 더 고민이 되시고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보형물 들어가는 수술이 괴로울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신경 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각턱 부위에 침샘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뼈의 재건을 하지 않고 그 외의 방법으로 어떤 시술을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각턱 재건을 하지 않고 현재에서 보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렇다면은 뭐 필러나 지방이식 등으로 좀 메꿔서 해결하는 것밖에 없고, 턱이 나온 부분은 뭐 입술 필러를 조금 더 맞아서 입을 좀 도톰하게 나오는 부분으로 해결하는 게 차선택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대 턱 쪽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연결 부위 통증이 있다 하셨는데, 턱끝 전진술은 하고 나면은 내 뼈니까는 굉장히 편안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뼈를 자르고 나사가 박히고 이런 것만으로도 이 턱끝 수술 후에 고정물이라고 하죠. 금속 플레이트 스크류가 턱을 손을 대서 만져보면 만져지기도 하고요. 이것 자체가 자극이 돼서 통증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스크류가 또 박힌 부분에 우연치 않게 신경이 지나가면서 치아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사각턱은 재건하시면서 플레이트 제거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고, 돌출될 부분도 조금은 삭제를 하거나 해서 주걱턱 느낌도 조금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어떤 수술적인 것 외에 어떤 시술을 한다고 해서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얼굴에 주름과 폐암면 불균형이 심합니다. 처짐이 왔고 안면거상을 생각 중이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안면거상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싶고요. 왜 사각턱 수술, 광대 수술을 했을까? 이때 모습이 결코 광대 수술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 사각턱 수술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 턱끝 전진술이 필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왜 윤곽 3중을 시도했을까? 사실 그 상황은 제가 모르죠. 어떤 선생님이 어떤 논리로 환자분을 설득했는지, 또는 환자분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수술대에 누웠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만약에 환자분을 수술 전에 뵀다면 저는 수술을 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외에 뼈가 다르게 잘리고 비대칭인 부분은 질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저는 외관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전문적인 영역은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한 말이기도 한데, 광대 수술이 필요 없었던 환자분이었죠. 광대 수술이 필요 없었고 상방 고정이라는 방식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45도 광대, 눈 밑에 있는 45도 광대가 튀어나오는 또는 볼페임이 생기는 그런 방식이라 개인적으로 환자분처럼 또 특히나 볼살이 얇고 살이 없는 분들은 반대하고요. 귀밑샘이라고 해서 침샘이 큰 환자에서 사각턱을 절제하는 것은 지금 환자분이 느끼시는 이런 불편함 또는 함몰을 만드는 전형이고요. 턱끝 전진이 필요 없는 환자에서 과도하게 전진을 하고 체부 볼륨을 삭제하는 행위는 이렇게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턱을 만드는 것은 제가 수차례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예전 모습을 되찾고 싶다. 일정 부분 해결을 할 수는 있겠으나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냐면 광대뼈 잘린 부분을 재건한다고 해서 연부 조직이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사각턱 재건을 한다고 해서 이 연부 조직이 완전히 예전과 똑같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선은 시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기대하신다면 그 어떤 수술로도 환자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것과 그다음에 또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래도 위안이 되겠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을 해보셔야 될 듯한데요. 안면 거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영상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